슈비두바바바바 슈비두바바바바 라라라라라 라라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저축과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미 아시다시피 금리가 굉장히 낮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축만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투자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미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저축에서 투자로 넘어올 때 저축은 이제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은행에 돈 집어넣는 게 흔히 말해서 저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 펀드가 뭔지, 주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채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펀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면 우리가 투자할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얘기할 때는요, 요거를 좀 먼저 얘기할게요. 내 돈이 있는데 보통은 이거를 우리는 은행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그 돈을 껴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한테 빌려주죠. 예,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S전자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 다시 돌려받을 때는 이자라는 걸 받죠. 뭐 예를 들어서 5% 이자를 받았다 가정을 하고요. 나한테 줄 때는 5%보다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네, 당연히 적게 주겠죠. 그래서 3%의 이자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 예대 마진, 이 예대 마진이라는 게 바로 은행의 수익 구조입니다. 은행이 ATM기 수수료 700원, 800원, 뭐 펀드 판매 수수료 뭐 1%, 2%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은행의 수익 구조는 바로 예대 마진이라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제가 재밌는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을 합니다.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집어넣고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은행은 이 1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누군가한테 빌려줄 수가 있을까요?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좀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고객분들한테 좀 이렇게 여쭤보면은 통이 크신 분들은 100만 원 다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한 5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만 원을 빌려주면요, 무려 10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 어떻게 내가 100만 원밖에 안 맡겼는데 1000만 원을 누군가한테 빌려줄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은행의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관련된 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게 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저축의 구조죠. 내가 돈을 은행에 집어넣고요, 난 이자를 받는 거고, 은행은 그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그 저축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업들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은행에서 방금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출을 받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하게 됩니다.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채권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돈 빌려주고 차용증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예, 친구끼리는 잘 안 쓰지만 진짜 좀 이제 써야 되는 사이에서는 차용증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냥 돈 빌려주고 써온 증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S전자가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이 종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이 종이를 소지한 누구누구에게는 원금 얼마와 이자 몇 %를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직인 꽝 찍어서 이 종이를 증권사에 딱 갖다 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 증권사에 갖다 놓으면은 고객들은 증권사에 가서 얘네가 이 종이 내가 지금 100만 원 주고 사가면은 나중에 다시 종이 갖다 주면은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는 거죠. 자, 이제는 보게 되면요. 채권은
내 돈을요, 기업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 우리 일반적인 예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은행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 돈을 그 기업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나한테 원금과 약속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래가 되는 이자는요, 보통은 대출 이자보다 낮고요. 그리고 예금 이자보다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4%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이 정도가 이자가 돼야 내 돈 은행에 맡기는 차라리 일로 맡기는 거고, 뭐 대출 받는 차라리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금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끌어당기는 게 바로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채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간단한 걸 말씀드리면, 회사마다 이자가 조금씩 다르겠죠. 예, 그리고 채권은 원금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예, 원금 보장이 돼요. 원금 보장이 되는데, 대신 이런 건 있죠. 그 회사가 안 망해야 돼요. 예,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원금이 보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영일 회사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 많겠습니까? 오영일 회사가 망할 확률이 많겠습니까? 저는 뭐 둘 다 제 회사가 더 안 망할 거라고 믿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제가 차리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더 작게 망할 확률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돈을 빌리려고 하고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저도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저도 한 3% 준다고 하고 삼성전자도 3% 준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채권을 사게 될까요? 아무래도 저의 채권보다는 삼성전자가 안정성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채권을 사게 되고 제 채권은 팔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융통하기 위해서 채권 이자를 높일 겁니다. 3%가 아니고 4%, 5%를 채권 이자를 높일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제 채권을 좀 눈독을 들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가 좀 작고 좀 경영 건전성이 조금 약한 회사들은 채권 이자를 많이 주고요. 그리고 좀 큰 회사들은 채권 이자를 적게 주게 됩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발행한 채권을 국공채, 지방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자가 낮은 게 어디일까요? 가장 이자가 낮다라는 얘기는 가장 부도의 위험이 없는 곳이겠죠. 그게 바로 국가. 예, 그래서 국채가 이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뭐 이런 순으로 간다라고 그거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요거 갑자기 떠오른 게 있네. 예전에 제가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동양重工 사태 아시죠? 2012년도였었나? 언제였어? 하여튼 그때였었는데 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 고객분들이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무슨 문의가 왔냐면, 오 팀장님, 우리 동양증권 갔다 왔는데, 채권이 8%가 확정 수익이래. 원금 보장된대. 그때 보통 은행 이자가 이제 뭐 3%, 4%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은행 이자의 거의 2배 이상을 주는 그런 채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제 혹한 거예요. 예. 1년 만기, 1년 6개월 만기인데 은행보다 이자를 2배, 3배나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금도 보장이 된대요. 그러면 솔깃할만 하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채권을 사는 게 괜찮겠냐라고 문의가 왔어요. 저는 그냥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채권 이자가 많은 게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시중 채권에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다른 데서 뭔가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끌어들이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그 채권이 부도가 났죠. 예,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중에서 통용되는 그런 채권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주면은 우리가 무조건 옳았구나 하고 덥석 잡을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기업이 돈을 받고 증서를 쓰는 거 있죠? 예, 그건 다 채권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받고 증서 써주는 게 있어요. 그건 어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어음을 막지 못했다, 뭐 어음 1차 부도, 어음 2차 부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때가 바로 이제 어음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채권이고요. 세 번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식입니다. 예, 주식이에요.
제가 주식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면 주식 때문에 이제 좀 웃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도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주식. 자, 주식은 뭘까요, 주식이? 제가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끔 여쭤봐요. 주식이 뭡니까? 그러면은, 아, 주식이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제가 설탕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얀 색깔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맛을 달달하게 만들어주는 뭐 조미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반대로 또 주식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주식이지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자, 주식이 뭐냐면요. 예를 슈비두바바바